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수도권 4년제 대학을 가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러면 수능과 논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특히 오늘은 수능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능 수학을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비법까지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수능, 올해는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보험용으로 논술을 대비를 해주면 좋다. 물론 논술도 불확실성을 갖고 있지만 수능과 가장 큰 차이점이 한 서너 군데는 쓸 수 있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합격 가능성을 높이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일단은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최상위권 아이도 겪습니다. 쌤 경험상.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커져요. 그리고 예민한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을 망치는 경우도 쌤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실전에 강한 친구들이 있고 실전에 약한 친구들이 있다. 그 되게 베이스적인 측면에서 뭐 성향도 드러나지만 심리적 안정감이 있으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수능에 실패를 하더라도 난 논술을 대비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의외로 그 도움이 큽니다. 쌤 경험치에 의하면. 그걸 참고로 하시고 단순하게 쌤 비교해 드릴게요. 뭐 그 차이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자, 수능은 뭐지? 정답만을 요구해요. 정답만을. 풀이 과정 필요 없습니다. 그죠? 주관식도 단답형이죠. 찍어서 주관식 맞추는 친구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논술은 뭘 중시하느냐면 정답도 중요합니다만은 풀이 과정을 보는 거예요. 풀이 과정. 그래서 풀이 과정 속에서 논점을 놓쳤느냐 안 놓쳤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논술이라는 시험의 특징 때문에 일단 채점자의 주관도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선생님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논술의 풀이 과정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요소에 필요한 사항들을 갖다 빠짐없이 기입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드릴 때 이 논술을 이런 친구들로 분류를 해볼게요. 독학을 하는 친구, 그다음에 인강을 듣는 친구, 그다음에 학원을 다니는데 예를 들면 뭐 인원수가 많은 학원, 그다음에 인원수가 적고 첨삭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학원. 딱 써놓고 봐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되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친구들은 뭘 해도 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본인 생각에 뭘 해도 되는 친구라 하면 하세요.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논술이라는 시험의 불확실성을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면 내가 논술 시험으로 대학을 합격하고 싶다. 그렇다면 소수 인원으로 첨삭을 제대로 해주고 최소한 10년 이상 경력된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고3에서 투자하는 걸 망설일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수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논술 부분에 대한 것은 선생님이 또 시간이 되면 또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수능 대비를 어떻게 하면 내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부분에 대한 썰을 간단하게 풀게요. 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수능 범위를 이과반, 문과반 이렇게 나누면 그죠? 과거에 비해서 지금 문과반의 부담은 많이 늘었고 이과반의 부담 많이 준 형태입니다. 그 범위 다들 아시다시피 얘는 수완, 미적, 확통을 보잖아요. 그죠? 문과반은
수완, 수투 확통을 봅니다. 이 수투가 과거의 미적 1, 다항함수 미적이죠. 이 미적이 과거의 미적 2, 초월함수 미적이죠. 그죠? 이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수능을 대비하니까 수완, 미적, 확통만 열심히 해야지.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여러분들 놓치고 가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 수학으로 수능을 본다 이랬을 때 이 수학 수능의 특징이 뭐냐면요. 대수 파트와 기하가기 전에 이제 도형 파트입니다. 요 두 가지를 제대로 되어 있어야만 요 부분들에 대해서 상급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착실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부가에서 대수 파트에서 자 내가 인수분해가 뭐 뻔한 거는 되는데 조금만 난이도 생기 좀 힘든 친구들 되게 중요하죠. 어차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극대극소를 찾을 때 미분을 통하는데 미분을 통했을 때 f 플라임 x가 0이 되는 점을 찾으려고 뭘 해야 되죠?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왜? 방정식 기본이잖아요. 그죠? 1차식으로 만들어야만 우리가 해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인수분해 배우고 나면 식을 배우겠죠. 식. 그래서 항등식, 방정식, 절대부등식, 조건부등식 이렇게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함수로 넘어와 있죠. 그래서 이 각 과정에서 내가 필수적으로 암기 사항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미분은 완벽한데 이런 것들이 안 됐으면 못 풀면 억울하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하다 보면 문제 풀다 내가 이거 인수분해가 좀 막히는구나. 그러면 그 인수분해에 대한 파트를 조금 더 공부를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연습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고. 항등식 중요하죠. 방정식, 절대부등식, 조건부등식 다 중요하죠. 함수 마찬가지고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미적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수 파트는 요런 순서대로 내가 빠진 부분들을 체크를 해달라. 뭐 비법이라고까지 할 건 없는데 불안한 친구들 있을 거야. 나는 수완, 수토 열심히 했는데 문제 못 풀겠어. 그 이유를 분석해 보라니까 그 이 안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도형인데 쌤이 거창하게 기하라는 말을 안 써 도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중등부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중등부부터. 도형의 기본은 삼각형, 사각형, 원만 알면 돼. 오각형, 육각형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 삼각형, 중요사안. 옛날에는 오심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수심, 방심은 거의 안 다룹니다. 그때 내심, 외심, 무게중심의 필수사항들을 한번 더 체크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 삼각형은 필수적으로 일반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으로 넘어가잖아. 그럼 이 직각삼각형은 다시 뭐와 연결돼요? 너무나 유명한 피타고라스. 다음에 삼각비. 그죠? 그 삼각비 들어가면 당연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따라올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각형은요, 평사가 제일 중요하죠. 간혹 등사 나옵니다만은 그게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직사각형과 많은 뭐가 나오죠. 네 변의 길이 같다, 네 내각의 크기가 같다. 이게 교집합이 정사잖아. 그럼 여기서 대각선 같은 게 중요하단 말이야. 간혹 나오니까 간혹. 그다음 이제 원을 넘어가면 원은요 삼각비에서도 중요하죠. 삼각비를 다루는 근원적인 게 일단 여러분들 출발이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180도가 파이라디안이라는 것은 단위원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이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 단위원을 다루는데 위에 한 점 P라고 잡았을 때 당연히 단위원이니까 X좌표는 코사인 세타, Y좌표는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 여기서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1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단위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원에서는 이제 중요 요소들 원주가. 그다음에 여러분들 기억날 거야. 접선과 현이 이루는가. 자, 요런 것들을 머릿속에 한 번씩 다 그려달라는 얘기지. 말은. 그리고 도형 문제를 풀 때, 요런 것들이 나왔구나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빈도가 어디가 높은지. 지금 선생님 드리는 말씀이 크게 벗어나는 게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 시험 범위에 공부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좀 막히는 부분이 나온다 했을 때는 상하 파트에 들어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사항들을 한 번 더 체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답지 활용법입니다. 처음에 문제 풀면서 막히면 답 보고 그러니까 답지를 보고 쭈루루 해설하고 끊어서 다시 풀면 풀어집니까? 100% 안 풀어집니다. 이 답지 활용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잘못된 공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모르면 바로 답지 보고 모르면 질문해서 내가 그걸 100% 이해를 한 상태에서 넘어가지 않고 건성건성 넘어가고 몰랐으니까 별표 치고 이거 다 필요 없는 짓이야. 답지를 봐도 이해가 안 가면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다 물어보고 그게 안 되면 그게 힘들면 그거 찾아서 인강을 들어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 걸로 만들어야만 내 겁니다. 네가 안 해요. 이걸 안 하고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나름 비법을 담은 선생님 한 30년 경력에 나름 비법을 담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늘 말씀드리는 킬러 문제 29번 30번 그 21번 30번 29번 그 중킬러 문제들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1분 내에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논술 시험은 따박따박 다 적어야 되지만 수능을 볼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못 부릴 필요도 없고요. 남한테 보여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설을 선생님이 수능 특강 강의에서 담고 있으니까 선생님 강의를 꼭 참조를 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래서 선생님이 간략하나마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신이 내가 부족할 때 수능으로 눈을 돌리되 보험용으로 논술을 준비하라. 특히 이과반은 수리 논술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린과 동시에 수능과 논술의 차이점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수능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연히 범위 내의 것을 몰두를 해야 되지만 다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여기를 해나가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앞부분에서 찾아달라. 그게 개요가 요 정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 시험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